여기서 이제 그 저희가 또 저걸 항명. 항명 부분, 예. 보직 해임되고 이런 과정의 어떤 적법성, 적절성을 예. 좀 따져봤는데 이 부분도 지금 말이 지금 또 이것도 지금 안 맞는 거죠 서로? 그렇죠. 지금 이제 이건 좀 따져봐야 될 게 항명에 많은 것 해당하느냐. 같아요. 아까 이제 예. 말씀드렸잖아요. 객관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명령 내용,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 내용이 존재하느냐. 이것은 지금 진술로만 있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냐? 첫머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 지시 사항은 별도로 문서화돼서 내려가게 돼 있다. 근데 그 문서가 없다.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거예요. 지금 명령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수사단장은 이첩부로 지시를 명확하게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국방부 차관은 뭐라고 하냐면 수차례 확인 과정에서 사령관이 명확하게 보류 여부를 답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말, 차관의 이 말 자체로만 보면 이거는 수사단장의 항명이 아니라 장관 지시를 애초에 수명한 해병대 사령관의 항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왜 사령관은 놔두고 수사단장을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항명했다는 말로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보직해임 관련해서 또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명령을 내렸다는 측에서는 일단은 명령 내용이 정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수사단장이 얘기한 식으로의 명령 내용이었다면 명백히 이건 불법한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복종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수명자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애초에 항명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법대로 다 한 것이고 네. 장관의 결재까지 또 놨던 거고. 그렇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문서로 명백한 어떤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거 그렇죠. 중단하라는 네. 어떤 것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명령이 항명죄의 전제가 되는 명령이 성립할 수 일단 있는 성립이 안 된다. 두 가지 요건. 예. 객관적으로 명령이 확인될 수 있느냐. 두 번째 정당한 적법한 명령이었느냐. 이게 둘 다 지금 안 맞고. 의심 예. 명확히 딱 떨어지는 증거도 없고 의심만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럼 반대로 명령을 받은 수사단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죠. 예. 그렇게 되면 항명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을 한 게 뭐예요? 장관한테 결재받은 내용대로 그다음에 법과 규정에 나온 대로 기존에 해오던 절차에 따라서 공문도 보내고 서류도 보내고 설명도 하고 아무런 이의 제기를 받지 않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수사 서류를 거기다가 보냄으로 해서 누릴 수 있는 불법적인 이득이나 목표가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수사단장의 말이 진실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고 명령을 했다는 측은 너무나 지금 근거가 빈약하고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집단 항명 수괴죄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처음에 했단 말입니다. 언론에 유포했죠. 이거는 군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당사자를 위축시키고 입을 막게 하고 떠들지 마라. 너 잘못 걸리면 죽는다. 이런 경고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다 요새 와서는 또 슬그머니 항명죄로 그냥 하고 예. 거기 나머지 그 수사대장이나 수사관은 참고인으로 해서 뺐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마구잡이식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는지를 하나 자인하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뭐 어쩌고 할 때는 거기에 쓰잖아요. 범죄 사실, 혐의 사실 이런 게 대충 나온단 말이에요. 그 범죄 내용들이. 근데 거기다가 죄명도 안 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충 해서 해놓고 이게 이제 여론이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아 이거 뭐 집단 수괴 막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항명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전혀 참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이렇게 하면서 또 당사자를 지금 항명했다는 이유로 보직해임을 바로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보도가 다 됐는데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돼 있죠. 맨 처음에 너 보직해임이야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참모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건의해서 사령관님이 보직해임을 하지 말라고 보류하라고 지시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근무해라. 그렇게 해놓고도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누가 와가지고 너 보직해임이다. 아니 최초 그 보직해임 그건 누가 결정해서 전달한 거예요? 보직해임 권자는 보직해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거기 참모가 뭐 인사처장이나 이런 사람 통해서 얘기를 했겠죠. 처음엔 그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고. 그러니까 원래는 보직해임도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절차를 거쳐야죠. 이거는 중요하고 긴급한 상황에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뭐 그거 맞다고 쳐주자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보직해임이라고 해놓고 또 번복했다는 거죠. 번복해놓고 또 보직해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사령관이 이 사람한테 예. 굳세게 마음 먹으라 앞으로 고생할 것 같다 이렇게 또 위로를 했다. 자기가 보직해임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게 사령관의 본 마음으로 보직해임 안 했다는 걸 자백하는 거잖아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까 이제 굳이 항명이라면 해병대 사령관의 항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 이제 저쪽 시가로 보면 사실 뭐 항명이라고 치면 항명인데 제가 보기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령관이 장관으로부터 이제 그런 지시를 받고 본인도 최소한의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단장 불러가지고 차마 그 이제 내용은 뭐 이런 게 내려왔다라고 전달을 하면서도 너 그만해 예, 이 소리를 이건 못한 거잖아요. 못한 거야. 예. 응? 예. 양심도 있고 그다음에 예. 자기도 처벌받을까봐. 그렇죠. 자기도 저걸로 걸릴 수 있잖아요. 직권남용으로. 그렇죠. 예. 지금 장관이 사실은 그 지시를 문서화하고 명확하게 안 한 것도 직권남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의심받을 수 있죠. 증거를 안 남기려는 근거를 안 남기고 지금 이상하게 지금 뭐 사이드로 치고 들어가고 이런 시간에 옆에 그렇죠. 사람들 동원하고 네네. 부하들 동원하고 그렇죠. 비겁하게. 예.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나름 제가 보니까 아주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 것 같고 뭐 좀 선과 악을 구분해 좀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나름 그래도 양식이 있어서 그리고 뭐 이 강조하는 해병대 정신 있잖아요 이번 사태 해병대 정신 엄청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명확하게 못하고 자기도 그리고 수사단장이 강력하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법조항 문제가 되고 있다. 유족들 얘기도 하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뒤집어지면 큰일 난다 이거. 그리고 그렇게 보고한 문서가 남아 있어요 또. 아 예. 사령관이 그걸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다는 거야. 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수사단장이 증언을 했잖아요. 내가 항명을 했으면 그걸로 끝나고 바로 잡아가야지. 네. 하루 종일 회의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그건 다음 뭐냐? 날도 뭐 계속 하고. 어.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사령관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은 거고 그렇죠. 그 점만 봐도 일단 이 수사단장의 항명죄는 성립이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명령의 실체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음. 예를 들면 그거를 100%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항명죄의 증거로서 수사 기록이 필요했다라는 말 그거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면 수사 기록을 보낼 때 해병대 사령관이 이걸 막았느냐?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보고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오케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갔는데 또 갑자기 막 중달에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령관이. 간 다음에 그렇죠. 네. 이미 가서 도착해서 설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것도 항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단장한테 무슨 지시를 했는데 항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사령관도 뭐 지금 사실 지금 이제 제2의 사령관의 어떤 그 양심 선언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제가 정도인데. 또 저기 했던 건 뭐였냐면 그때 이제 차관하고 법무관리관이 보고를 할 때 아니 이게 국방부 장관 명령을 어겼다는 항명 사건을 수사하면서 국방부 검찰단에서 하면 누가 그걸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냐. 네. 그러니까 차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게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는 거지 장관님은 아닌데요. 뭐 이렇게 하니까 법무관리관이 이렇게 눈치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또 화급히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랬어. 아니 이게 지금 장관이 지시를 유선으로 명확히 했는데 네. 그 뒤에 자꾸 차관이 확인하고 법무관리관이 하고 이러는 거는 해병대 사령관이 개겼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들 말대로라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해병대 사령관이 어긴 항명이 1차고 그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단장인 건 다음 문제지. 그게 지금 말이 되냐.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해요. 땅만 쳐다보고. 아, 이 사람들 진짜 누추합니다. 참 말씀 들을수록 참 한숨만 자꾸 나오는데 지금 수사단장에 대한 이런 수사는 다분히 뭐 보복 수사라고 일단 봐야겠죠. 그렇죠. 명백히 보복 수사를 볼 수밖에 없고. 뭐 추가로 뭘 뭐 이런 수사가 벌어지면 늘상 이제 뭐 하는 게 또 뭐 다른 것까지 뭐 또 뭐 별건으로 또 뭘 또 그렇죠. 뭐 네. 캐고 뭐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갖다 붙이는 게 왜 언론하고 인터뷰했냐 네, 이걸로 하잖아요. 뭐 근데 그런 정도는 사실 뭐 그 규정에 뭐 설사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뭐 징계 정도로 네. 뭐 그건 사실 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보통 아니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네. 말 자체가 네. 맞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무슨 기밀을 유출한 것도 아니고. 아 그러니까 진짜 뭔 군사 기밀 또 유출이 있나요? 없죠. 그냥 군사 기록을 이게 내용을 말했다. 이게 군사 기밀 유출이다. 이렇게 지금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니 최상병이 사망했다라는 게 군사 기밀입니까? 그러니까요.
거기 사단장이 지시했다는 게 군사기밀입니까? 뭡니까? 그게. 그래서 군사 기밀의 그 어떤 그 용어, 군사 기밀의 뜻이 이 정부 들어서 많이 바뀐 것 남용되고 같아요. 있네. 그 부승찬 전 국방부 그렇죠, 대변인 그렇죠. 사건 똑같아. 보세요. 미운 사람은 다 군사기밀 아니, 유출이야. 도대체 온 언론에 다 보도된 몇 년 전에 그 예. 내용들을 예. 지금 와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군사 기밀이라고. 예. 그리고 이런 진짜 이 아니 진짜 박 수사단장 입장에서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겠어. 이 사람이 보니까 정말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러면 뭐 어떤 정치적인 뭐 그런 거 없이 저 군인 정신이라는 게 그냥 상명하복 뭐 그다음에 나름 원칙 그렇죠. 그런 거에 충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일 그러니까 본인은 텐데. 장관한테 보고하고 결재 받은 대로 그러니까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기존에 해오던 업무 프로세스대로 한 거예요. 근데 항명이래.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수사를 거부하고 오죽하면 이건 직접 국민에게 알려야겠다 해서 그렇죠. 그래서 TV에 나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죠? 그렇죠. 예. 그걸 저희가 또 헤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그걸 들어서 징계를 하겠다는 건 명백한 보복이죠.